수질 분석 28번째. 이번 시간에는 TOC의 유기탄소 측정 방법, 그리고 BOD, COD의 산화율, 또 POC와 DOC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좀 두 가지가 여기 적혀 있는데, 뭐냐면 총탄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유기탄소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총탄소를 측정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총탄소, 토탈 카본 중에는 유기물이 있습니다. 오르게닉 카본이 있고 이노르게닉 카본이 있어요. 사실 이노르게닉 카본이 더 많다 그랬죠. 그리고 오르게닉 카본이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료를 산을 넣지 않고 그대로 연소시켜요. 그대로 연소시켜서 CO2를 측정하면 이게 뭐냐면 그 물 속에 있는 총탄소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총탄소. 산소화 없이라는 말은 산소화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이게 무기탄소 제거죠. 무기탄소를 제거하는 건데 무기탄소 제거 과정이 없다는 거죠. 무기탄소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측정했으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오르게닉 카본과 이노르게닉 카본, 유기탄소와 무기탄소가 다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측정을 합니다. 똑같은 샘플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소하지 않고 측정을 해요. 연소를 하지 않고 측정이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유기탄소는 측정이 안 되죠. 유기탄소는 CO2로 변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원래 물속에 있던 무기탄소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기탄소만. 유기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탄소에 이렇게 수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측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내면은 그 TC와 IC, 총탄소와 무기탄소를 측정해서 차이를 빼주면은 그게 바로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게닉 카본을 측정하려면 두 번을 측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연소하지 않고 측정하고 하나는 연소를 하고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차이를 빼주면은 그게 오르게닉 카본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방법은 유기탄소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유기탄소만 측정하는 건 뭐냐면 산을 집어넣고 스파질을 한다 그랬죠. 스파질에서 무기탄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산을 넣고 스파질에서 무기탄소를 다 제거한 후에 non-purgeable carbon을 측정하는 거죠. 펄지가 안 되고 남아있는 카본, 그건 어떤 탄소냐면 유기물이 되겠죠. 무기물은 다 CO2가 돼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휘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유기물인데 이 남은 유기물만 측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은 산을 넣고 펄지를 한 다음에 해서 무기탄소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연소시키고 CO2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만 측정해도 이게 전체가 오르게닉 카본이 되죠. 그러니까 위의 방법은 두 번을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측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의 정확성도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속의 유기탄소와 무기탄소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노게닉 카본이 이만큼이고 오게닉 카본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토탈 카본을 측정하면 이만큼이고 이노게닉 카본만 측정하면은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이 오게닉 카본인데 이 무기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이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 무기탄소를 측정하는 측정 오차에 의해서 이 오게닉 카본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측정 오차가. 그래서 1번 방법보다는 2번 방법, 그러니까 무기탄소는 다 날려보내고 오르게닉 카본만 측정하는 이 방법이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카본 파라메타 TOC를 소개했는데, 그러면 BOD, COD를 이 TOC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은 그 우리 연구실에서 2007년도에 낸 논문인데, 많은 시료를 가지고 BOD, COD, TOC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BOD, COD는 산소의 양이고 TOC는 탄소의 양이니까 이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BOD, COD를 탄소 양으로 환산했습니다. 환산은 탄소 하나에 이렇게 산소가 하나씩 붙어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 산소량하고 탄소량을 비를 구해서 이제 환산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TOC분의 BOD로 분해되는 유기물의 물속에 있는 탄소를 비교를 한 겁니다. 또 COD로 분해되는 것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그것을 탄소로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TOC와 비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유기물 양 중에서 몇 퍼센트가 분해가 되는가, BOD, COD에서 몇 퍼센트가 분해되는가, 그거를 측정을 했더니 대략 BOD는 한 18% 정도 분해가 됐고 COD는 한 38% 정도 분해되는 것으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BOD가 한 18%, COD는 38, 그러니까 COD가 BOD의 값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나중에 수질 기준을 BOD, COD에서 TOC로 전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유기물 양 중에서 단지 한 20%도 안 되는 요 정도만 BOD로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BOD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BOD를 가지고는 물속에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 전체 유기물 중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생분해성 유기물만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됐고, 이후 뭐 한 10년 후에 그 수질 기준이 이제 BOD에서 TOC로 바뀌는데 크게 기여한 거죠. 그 다음에 CHN Element Analyze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Element Analyzer, 우리말 번역은 원소 분석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계냐 하면은 어떤 물질에 함유되어 있는 그 원소의 함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하느냐 하면은 그 TOC 애널라이저가 똑같아요. 그 컨버스천을 합니다. 컨버스천 하면은 이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 속의 원소 함량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CO2는 그 농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다른 원소들은 CO2만큼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을 산화를 시킨 다음에 나오는 걸 측정하는데 그러려면은 가스를 분리하는 장치도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산소를 측정하겠다고 하면은 산소를 특별하게 분리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장치가 붙어야 되고 또 디텍터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소 하나하나 특히 황, 질소 이런 것들은 뭐 탄소, 질소는 어느 정도 같이 쉽게 측정이 되는데 이 산소, 황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장치들이 많이 붙어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계는 주로 입자상 유기물을 분석하는 데 씁니다. 그 기계에 시료를 어떻게 넣느냐면 금속, 주석으로 만든 그 금속 랩으로 둘러쌉니다. 샘플을. 이제 시료를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죠. 금속 포일로 싸가지고
조그맣게 싸서 이제 기계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서 가열하면서 이 금속이 다 껍질이 다 휘발해서 날아갑니다. 휘발하면서 그 속에 있는 시료도 태워가지고 태워서 가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양의 액체를 넣기는 어렵고 아주 소량의 그 분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액체를 넣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소량의 분말을 넣어서 측정하는 그 입자상 유기물, 입자 또는 뭐 분말, 이런 그 고체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 시료의 경우는 물을 필터하면 여과지에 그 이러한 유기물이 particular organic matter가 걸려져 있죠. 그러면 그 여과지를 통째로 집어넣고 태웁니다. 그러면 유리는 그대로 남고 유리는 남아있고 유리에 붙어있던 필터에서 여과된 그 유기물만 타가지고 가스가 돼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측정하다 보면은 유리 여과지가 녹아가지고 그 남은 유리가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소관이 유리 여과지의 잔유물인 유리로 다 채워지고 나면은 못 쓰게 되고 또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기계입니다. 여과지를 통째로 넣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데 여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료를 그 분말로 만든 경우에 생물 시료를 건조시켰다든가 또는 토양 시료 같은 거 있죠. 세디멘트 시료 이런 것들을 프리즈 드라이를 하는 경우에 아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면은 그 샘플을 채취할 때 균질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호모지나이저가 나왔죠. 그런 그 고체의 경우도 유기물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뭐 그 모래알갱이, 진흙알갱이 이런 것들도 막 있으니까 미세하지 않으면은 호모지나이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료를 볼밀이라고 해서 분쇄하는 기계에 넣고 아주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에 일정한 양의 보통 뭐 100mg 수준 이하 수준의 소량의 유기물만 채취해서 넣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유기물 물 시료를 측정할 때는 그 POC를 측정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TOC 애널라이저로는 DOC를 측정하기 좋고 이 원소 분석기로는 POC를 측정하기가 좋고 그래요. POC와 DOC로 유기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DOC라는 것은 Dissolved Organic Carbon, 그러니까 시료를 여과지로 여과를 했을 때 여과지를 통과하는 거죠. 여과지를 통과한 물을 필트레이트라고 부르죠. 여과지를 통과한 물을 TOC 애널라이저로 측정하면 그게 DOC가 됩니다. 그 다음에 POC를 별도로 측정하는 경우에 POC를 별도로 측정하는 그것을 Particulate Organic Carbon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유기물을 여과해 가지고 필터 페이퍼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필터 페이퍼를 TOC 애널라이저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CHN 애널라이저로 측정하면 이제 그 POC가 됩니다. 물론 그 여과하지 않은 시료를 측정하면은 그게 이제 TOC가 되죠. 그럼 이것은 그 POC와 DOC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 POC가 좀 오차가 커요. 입자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별도로 측정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POC의 오차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중의 유기물은 주로 DOC가 훨씬 더 많습니다. POC는 호수에서는 한 10%밖에 안 돼요. 하천에서는 한 조금 더 높아서 한 10 내지 30% 정도 되는데 그 물속에 입자로 돼 있는 그러니까 물속에 플랑크톤 같은 거, 뭐 박테리아 이런 낙엽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 많을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유기물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생태학적으로 이 DOC는 오랜 시간 미생물이 분해하고 분해되지 않은 물질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고, 요거는 분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포나 조류 세포 이런 것들은 분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금방 먹어 치울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물속에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DOC는 뒤에 나오지만 부식질이라고 하는 아주 분해가 잘 안 되는 물질만 남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겁니다. 총량으로 보면. 그럼 TOC의 특징을 보면은 TOC는 수중의 유기물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해율이 굉장히 높아요. 분해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95% 이상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모두 측정한다고 보면 돼요. 900도 이상 그렇게 태우고 하면은. 그래서 이 TOC의 특징은 난분해성 물질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럼 난분해성 물질은 어떤 물질들이냐 하면은 폴리아로마틱 컴파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대부분입니다. 휴믹 서브스탄시라고도 하고 부식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기물, 물속에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존재하는 유기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Natural Organic Matter는 사람이 만들어서 버리는 하수나 뭐 공장 폐수 이런 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기물을 뜻할 때 NOM이라는 표현을 써요. Natural Organic Matter. 근데 Natural Organic Matter의 절반은 부식질입니다. 부식질이 그럼 이걸 왜 측정을 하느냐? 측정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부식질은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TOC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 생태학적으로는 독성이 없습니다. 부식질은 많더라도 생태학적으로는 뭐 다른 생물에게 독성도 없고 동물도 잘 살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TOC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은 상수 원수의 질을 평가하는데 좋은 지표다. BOD는 생태학적으로 건강한가,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고갈되는가, 이걸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는 데 중요한 항목이라면은 TOC는 상수 원수의 질을 평가하는 데 좋은 지표다는 거죠. 그다음에 COD는 TOC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COD와 TOC를 측정한 결과를 이렇게 플러트를 해보면은 아주 상관관계가 높아서 그 COD로부터 TOC를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TOC는 지금 그 TOC라고 하는 것은 COD를 대체하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BOD가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BOD는 생분해성 유기물을 선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산소 고갈을 예측하는 데 쓰려면은 TOC 가지고는 안 돼요. BOD라야만 산소를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OD는 그 산소 예측하는 그런 항목, 생태계 건강성, 생물 건강성을 위해서 산소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고, TOC는 그 상수원수의 질을 평가하는데 더 좋은 지표다.